네, 시작의 하락세는 뚜렷한데 종목별 장세는 이어지고 있죠. 그런 만큼 이슈에 따른 그 전략도 고민을 꼭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자세한 이야기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치범 리서치 김민우 대표와 함께 하시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5가지 이슈 분석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어제에 이어서 하락세가 나와서 궁금하실 2차 전지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테슬라에 이어서 중국의 대표 전기차인 니오도 이제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광저우 쪽에서도 봉쇄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런 이슈에 따라서 2차 전지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말도 있던데 그렇다면 오늘 하락 계속 활용을 좀 매수의 기회로 해봐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2차 전지 오늘 하락세를 어떻게 보시는지부터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네. 일단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생산 차질에 대한 우려도 있기는 한데 저는 이제 그것보다는 아무래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성장주로서 이제 대표적으로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조금 더 강하게 작용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인상이 되게 되면은 기업들 입장에서 특히 이제 성장주들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우려가 이제 항상 있었는데,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같은 성장주라고 하더라도 크게 한 2가지 정도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선 매출이 나오고 있는 성장주, 그다음에 매출이 나오지 않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만 있는 성장주 이렇게 2개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계속적으로 적자가 발생을 하긴 했지만은 최근에 이제 흑자 전환을 하려고 이제 시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또 이런 대표적인 2차 전지 같은 이 성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5년도 금리가 인상할 때도 소위 이제 미국에서 빵 주식이라고 하는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시장 대비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번 2차 전지가 오히려 저는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돼서 시장 대비 좀 아웃퍼폼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조정 때 이제 좀 매수하시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 시 매수. 그런데 좀 까다롭게 지금은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오늘장의 종목별 변동성이 큰데 오전 계속해서 빠지는 종목이 있고 LNF와 같은 경우는 지금 빨간불로 전환이 된 상태라서 저점에서 지금 올라오는 신호가 있는 쪽을 매수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바닥을 확인하고 가려는 그 움직임이 있는 셀 쪽을 봐야 될까요? 어떤 의견이실까요?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는 셀 쪽보다는 소재단 쪽이 조금 더 좋다라고, 소재나 장비단 쪽이 조금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버틴다는 힘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 시장에서 뭔가 조금 더 프리미엄을 주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쪽 종목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셀단도 분명히 나중에 이제 영향을 받고 그다음에 시장에서 주목을 받긴 하겠지만은 다시 반등이 나올 때 그때 들어가셔도 늦지 않을 테니까 그 전략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셀 쪽은 반등이 확인될 때 들어가고 지금은 소재, 장비 쪽을 모아갈 시기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아무래도 이쪽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양극재를 봐야 되는지 최근에 주목을 받은 동박을 봐야 되는지 좀 세부적으로 봐주신다면 어떤 키워드를 주실까요? 일단 저는 그냥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 이제 최근에 이제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동시에 하겠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같은 경우에 분명히 수급적으로 호재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다 물론 동박도 괜찮고 양극재도 괜찮고 다 괜찮긴 하지만은 이런 수급적인 모멘텀도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조금 더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 이쪽에 좀 더 주목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세가 강하게 났던 쪽 다시 한번 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금리 정상화 과정에서 성장주들에 대한 외면이 있을 수 있지만 실적에 찍히는 쪽은 괜찮다. 지금 하락을 활용해보자라는 조언 주셨습니다. 2차 전지 첫 번째로 점검을 해봤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변동성이 가장 큰 섹터 여긴 것 같습니다. 게임주. 사실은 이전에 생각해보면 대표님, 판호, 중국 판호, 이 키워드가 딱 나왔을 때는 게임주 전반이 올랐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짝은 재개됐다라는 이런 키워드가 나왔음에도 한 종목도 탄력이 약하고 전차 매개가 확산되질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게임주의 분위기는 어떻게 판단하는 게 일단 좋을까요? 일단은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이 판호의 영향을 받는 기업과 안 받는 기업이 이제 굉장히 크게 갈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중국 쪽에서 내자 판호를 9개월 만에 발급을 다시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자 판호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부정적인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예전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게임에 대한 좀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규제 일변도로 나가고 있고, 요번에도 이제 내자 판호를 해가지고 일부 업체들한테 판호를 내주기는 했지만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텐센트 같은 1군 게임사보다는 대부분 이제 2군 게임사라던가 중소형 게임사들 위주로 이 판호가 발급이 되면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대형 게임사들에 비해서는 중소형 게임사들이 좀 힘들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걸 좀 고려해서 판호가 발급된 거다라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게 외자 판호로 적극적으로 확대되는 걸 좀 보려고 하면은 결국 중국 당국이 어떤 식으로 이제 정책 변화를 하느냐 이제 이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아하. 최근 이제 중국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전에도 이미 미성년자들의 이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 법안들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는 성인의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서 뭐 2시간 게임하면 30분은 의무적으로 쉬게 한다는 거나 아니면 뭐 게임에서 성인에 한해서도요? 네네, 성인에서도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거는 설이기는 합니다만은 네. 그리고 또 중국을 상징하는 붉은색을 게임에서는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던가 아니면은 게임 아이템에 뽑는 것을 그 개수를 제한을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좀 규제가 또 다시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고려하셔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펄어비스가 중국 판호를 받은 게 검은 사막에 대해서 지난해 6월이었는데 이제 이번부터 이제 서비스에 이번 달부터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펄어비스가 어느 정도의 성장을 거두는지 이 성과가 중요한 버팀목 역할을 하게 될까? 정책 이외의 모멘텀으로요. 네네. 일단은 펄어비스 자체만 놓고 본다고 하면 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일단 26일 날 이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오픈 베타가 진행이 되는데 그 전에 이제 비공개 데이터에서 굉장히 좋은 여론들이 형성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공개가 되고 나면은 출시가 되고 나면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거고 이게 분명히 흥행으로 연결이 된다고 하면은 실적 부분에서도 분명히 좋은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 검은 사막 모바일 이외에 뭐 블랙클로버 M이라던가 그다음에 붉은 사막 같은 경우에 올해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신작들이 출시가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동사에게는 호재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또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번에 붉은 사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의 게임사가 개발해서 이번에 출시한 엘든링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예, 요 게임이 이제 한 달 만에 1,200만 부가 팔렸는데 이 엘든링이랑 거의 비슷한 것으로 좀 알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위기를 계속 이어서 붉은 사막이 이어간다고 하면은 흥행의 계속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이 부분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제가 제일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내년에 출시되는 도깨비라는 게임인데 이 K 메타버스의 대표적인 게임이 될 것이다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연말부터는 주가에 반영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주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이 게임즈 전반에 대해서는 아직 물음표다. 그러나 펄어비스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서서히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신규 진입도 괜찮다라는 입장이실까요? 워낙 호재성 재료를 많이 언급을 해주셔서요. 네. 일단은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에 좀 노출 비중이 많은 게임들은 조금 부정적인 입장이기는 한데 이미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어쨌든 판호를 획득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다고 보고 있어서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모아가시는 전략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선별적으로 게임주도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조언도 함께 주셨습니다. 게임주까지 점검해봤고요. 세 번째는 예고로 저희가 잠시 힌트를 드린 바 있는 조선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사실은 대표님 저는 오전부터 시세를 이렇게 보고 있다가 윗꼬리가 다 너무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올라오는 쪽이 있어서 지금 오후에 이야기 해보고 싶어서 저희 팀이 가져왔어요. 조선주. 오늘 일단 특별하게 새로운 뉴스라고 할 건 없는 것 같은데 오후로 갈수록 계속 강한 시세가 유지되는 배경 뭘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이유로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얼마 전에 기사에 났듯이 중국을 꺾고 1분기 수주 실적 1위를 기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시장이 안 좋아지게 된다고 하면은 결국에 주식의 기본은 실적이기 때문에 이 실적에 조금 더 주목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의미에서 조선주들이 좀 주목을 받았다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아직 확정된 건 아니긴 합니다만은 유럽에서 이제 석탄에 이어서 천연가스도 러시아 거를 좀 제재할 거라는 논의가 시작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LNG선 발주가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돼서 조선주들이 조금 상승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원자재 상승을 그 요인 중에 하나로 뽑아주셨는데 전 궁금한 게 사실은 그러면서 수요가 는다는 거 LNG에 대한 수요가 는다는 거 긍정적인 포인트긴 한데 이게 또 양날의 칼인 것이 원자재 가격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면은 후판 가격이 또 변수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선주 접근할 때 어떻게 좀 중심을 잡아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이 후판 가격이 조선 선가의 한 20에서 30%를 차지한다고 해요. 비중이 많네요. 예,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조선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보통 상반기하고 하반기 두 번에 나눠서 이 가격 협상을 하는데 보통 지금이 벌써 4월달 중순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아직도 상반기 가격이 결정이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이 결정이 돼야지 결국에는 이 조선주들을 조금 더 안전하게 매매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게
혹시라도 좀 더 인상이 된다고 하면은 작년처럼 이렇게 아무래도 좀 안 좋은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주의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후판 가격 확인하고 조선주로 베팅을 할 것이냐 아니면 철강주로 베팅을 할 것이냐 이걸 정하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될까요? 네네. 일단 추세는 계속적으로 갈 것이기 네네. 때문에 그거 좀 보시고선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섣불리 지금 간다라고 담기보다는 한 걸음 한 걸음 확인하고 가자라는 관점을 조선주에 관해서 주셨습니다. 네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어서 해볼 텐데요. 일단 석탄. 가격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석탄 관련주 왜 이렇게 변동성이 큰 건가요? 유난히 좀 크게 느껴지네요. 그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일단은 대부분 이 석탄 관련주들이 비슷한 모멘텀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광산을 뭐 지분을 보유했다던가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일단 GS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대장주로서 이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수급이 대장주로 몰리면서 좀 시세가 나오고 네. 나머지 종목들은 수급이 좀 빠지면서 조금 더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도 GS 글로벌을 대장주격이니까 괜찮을까요? 아니면은 이렇게 가격 변동성에 취약한 종목군들은 지금은 접근을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 이번에 이제 EU에서 러시아 석탄 제재를 네. 실행을 했고 이게 그냥 단기간에 영향이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석탄 가격 인상에 계속적으로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물론 이렇게 급등한 자리에서 매수하기가 쉽지는 않으시긴 하겠지만은 저는 GS 글로벌 같은 종목 같은 경우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에 하나 정도는 좀 포함하셔서 가져가시는 것도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괜찮다라는 아이디어 주셨네요. 자, 그렇다면은 석탄이 사실 무연탄과 유연탄으로 나눠지는데 이 유연탄이 기반에서 만들어지는 건자재가 바로 시멘트입니다. 시멘트 쪽에 대한 투자 의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조금 더 파생해서 생각해서. 네. 일단은 그것과 파생해서 좀 본다고 네.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시멘트 가격이 계속적으로 지금도 인상분이 반영이 되긴 했지만은 앞으로도 또 계속 인상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을 고려하셔서 시멘트 관련주들도 좀 포트폴리오에 담아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제 무연탄 같은 경우에 75% 정도가 러시아에서 수입이 됐었는데 요번 한 25% 정도는 호주산이었거든요. 네. 근데 호주에서 요번에 또 홍수가 발생하는 바람에 이마저도 막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어쨌든 이 시멘트 가격 인상 요인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주가에 조금 더 많이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자재 가격 부담이 있어서 상반기는 좀 아직이라는 의견도 있던데 일단 지금도 괜찮게 모아가는 자리라고 보시는 거죠, 대표님? 네네, 맞습니다. 어차피 이 기대감은 먼저 반영을 할 테니까. 기대감이 네네. 선 반영되는 그 구간을 활용해보자라는 팁까지 주셨습니다.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랜만에 원전 이슈를 저희가 다룹니다. 물론 여기도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그 구간이 궁금하실 겁니다. 계속해서 일단 지금 원전 접근해도 되는 자리인가요? 그게 가장 궁금하네요, 대표님. 저는 뭐 원전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는 입장인데 네. 국내적으로 봤었을 때나 국외적으로 봤었을 때 전부 다 좋은 구간에 있기 때문에 비록 이제 가격이 조금 높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 좀 분할 매수로 장기적으로 보시고서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국내적으로는 어쨌든 이 정책 모멘텀이 있고 그리고 이제 국외적으로는 분명히 이제 원전과 관련된 수출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 지금 원전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정책 모멘텀으로 해서 이만큼 올랐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수출 관련된 모멘텀이 붙는다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오후에 좀 노려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장관 인선이 마무리되고 조금 더 구체화된 원전안이 나왔을 때 새롭게 그 타이밍을 노려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뭐 오늘도 괜찮고 내일도 괜찮고 계속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한 번에 다 모든 걸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들어가나 내일 들어가나 시세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런 거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분할 매수로 조금씩 잡아간다는 전략으로 가신다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책 모멘텀에 수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언제 타이밍을 재지 말고 적절한 시점에 이 또한 모아가는 괜찮은 전략이다라고 원전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저희 2차 전지부터 원전까지 5가지 이슈를 좀 확인을 해봤거든요. 이 가운데 원픽 이야기 좀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느 쪽에서 고르셨을까요? 네, 원전주에서 골라왔고요. 가장 긍정적으로 보신다는 느낌이 빡 왔습니다. 네네, 근데 어떤 맞습니다. 포인트를 봐야 될까요? 워낙 오른쪽이 많아서요. 네네. 그래서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 그동안 많이 오른 종목들이 대장주일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대장주들이 조정을 받을 때 매수를 하면은 다른 종목에 비해서 조금 더 수익률이 아웃퍼폼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신기계를 가져왔고요. 그다음에 네.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는 뭐 손절가는 한 8,000원, 목표가는 13,000원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전일 같은 경우에 이제 자사주 매각에 대한 이슈가 불거지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과도하게, 그러니까 고점 자리 부분에서 이런 뉴스가 났기 때문에 과도하게 빠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분할 매수 접근을 하신다고 하시면은 충분히 수익의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변동성이 좀 높아졌다 보니까 손절은 다만 이제 좀 길게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분명히 인지를 하시고 매수에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저는 궁금한 게 원전주를 지금 접근할 때 핵심은 뭐 수주 모멘텀이 직접적으로 나올 수 있는 곳 아니면은 뭐 특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쪽 이렇게 좀 세분화해서 본다면은 이 한신기계 같은 경우는 이게 공기 압축 뭐 이쪽인 것 같은데 이 기술력이 핵심이 될까요? 아무래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런 이 실적이랑 연관되는 것보다는 시장의 기대심을 좀 반영한 부분이 기대심리, 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이게 원전에 어느 정도 해서 어느 정도 수질적으로 나오고 이제 이런 것들로 반영된다고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가장 지금 최근에 이제 주가 퍼포먼스가 괜찮고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 관련주 중에서 많이 하락한 종목을 고르다 보니까 이제 한신기계를 골랐고, 요 종목 같은 경우 이제 계속적으로 모멘텀이 지속이 된다고 하면은 실적 또 물론 나중에 반영이 되긴 하겠지만은 그거에 비례해서 어쨌든 주가도 더 아웃퍼폼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조금 필요할 수는 있다. 네네, 맞습니다. 한신기계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가치봄 리서치 김민우 대표와 이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대표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